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외교 간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뒤에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고 가슴을 쓰다듬는 등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외교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외교부가 거절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A씨의 성추행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뒤에 자체 종결했으며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외교관 성추행이 계속 터져 나올 때마다 엄중 대처를 약속했으나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국격이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 K방역으로 쌓은 국격 이런 데서 다 깎아먹어버리네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건 사실인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제발 잘 좀 합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식물원에 이른바 아베 사죄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데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측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의 꾸준한 시행을 계속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만들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만든 조형물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전범자들도 버젓이 신사에 두고 참배하면서 남의 나라에 그것도 민간 사유지에 동상을 세우든 말든 뭔 상관들입니까? 소녀들을 지켜주지 못한 모든 어른들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조형물입니다. 헤이 미스터 아베 상당히 찔리는가 배?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베트남 여자 같다며 민원인을 비하했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8일 이름을 바꾸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겪은 일이라면서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송모 실무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 라고 했다. 아니라고 하자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는데? 라면서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고 비웃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시 왜 웃냐고 묻자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 내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서 임신 7개월째인 아내가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개명을 하러 오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직원의 과잉 친절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같다면서 사실 확인 후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절 2번만 했다가는 이거 혈압 올라서 쓰러지겠습니다. 그나저나 베트남 여자처럼 생긴 게 웃을 일입니까? 이건 모욕죄를 떠나서 인종차별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혐오의 자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세액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 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하죠. 2014년에 부동산 3법 통과시켜서 집값 올리고 수십억씩 재산 불려놓더니 이제 세금 올리자니까 그거 내기 아까워갖고 반대하는 거? 설마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과 직계 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뭐 이러라고 국민들이 밀어준 거죠. 민심의 무게만큼 책임도 커진 여당, 부동산 안정으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십시다.